출구 없는 인기의 1등 공신들, 재혼왕후 주요 캐릭터 분석. 이혼과 동시에 재혼하는 황후가 있다? 제목에서도 나타나는 재혼이라는 단어에 많은 독자들은 궁금증을 느끼게 되죠. 아니 도대체 왜 이혼을 하는 거지? 거기다가 재혼은 또 뭐야? 무려 황후가 이런 굉장한 일을 벌인다니. 이게 말로만 듣던 환승이별? 읽다 보면 언제 이혼하나 또 언제 재혼하나 애타게 기다리게 된다는 웹툰 재혼황후. 오늘은 재혼황후 속 주요 캐릭터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꿀팁으로 완전 무장, 오직 꿀꿀툰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 꿀잼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왕국 소개. 주인공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전에 재혼황후의 배경을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먼저 동대제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대제국은 재혼황후의 메인 무대가 되는 곳으로 월대륙이라는 가상대륙의 두 강대국 중 하나죠. 소비에슈가 황제로 즉위하고 있으며 황실 산하에 있는 마법사 군대를 주력으로 한 무력과 부를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황궁은 크게 동궁, 서궁, 남궁, 북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황제 부부가 함께 나라를 지탱한다는 의미로 동궁은 황제가, 서궁은 황후가 주로 사용한다고 해요.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처럼 황제와 황후는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동등한 관계인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소베이슈는 왜 사사건건 나비에게 반말을 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는지. 뭐 나중엔 땅을 치고 후회하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이번엔 서왕국을 한번 볼까요? 서왕국은 동대제국과 마찬가지로 월대륙의 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동대제국에 비해 무력이 부족하지만 보석 산출국으로서 엄청난 수준의 부를 갖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서왕국의 가장 특이한 점이라 하면 바로 대대적인 마법사 가문인 것과 새로 변신할 수 있는 세대가리 종족이라는 것을 들 수 있죠. 서왕국은 하인리가 즉위를 하고 나비에와의 결혼식에서 왕국에서 제국으로 칭제를 하며 이제 서왕국이 아닌 서대제국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하인리의 형이자 전대왕이었던 워턴 3세가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었기에 위태로웠던 왕권이 하인리와 나비의 덕분에 다시금 강해졌으니 우리 나비에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은 거 맞겠죠? 소비에슈. 수많은 별명을 갖고 있는 후폭풍의 산증인이자 찌질남의 대표주자, 동대제국의 황제 소비에슈 트로비 빅트. 무녀 동남의 유일한 황위 계승자로 자란 탓에 엄청난 이기주의자의 남 탓하기는 따를 자 없는 상당히 위선적인 인간이라 할 수 있죠. 라스타를 정부로 들인 뒤 그녀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쪼르르 나비에를 찾아가 망언과 폭언을 일삼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비에가 불쾌하거나 요목조목 반박하면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화를 내는 정신나간 행동도 서슴지 않는데요. 나비에가 다른 남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함께 있는 꼴을 못 보며 억지로 상대에게서 나비에를 빼앗아 나오고는 그녀에게 대뜸 "황후는 외국인이 취향이요?" 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으며 쪼잔하고 찌질한 성격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나비에가 정부를 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조금 쫄렸는지 황제가 정부를 들이는 것은 괜찮지만 황후의 경우 황후가 그 남자의 정부가 되는 것이므로 체면을 손상시키는 짓이라며 정신승리를 뛰어넘은 막장 논리를 가지고 남자들이 나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사건건 방해합니다. 그러는 본인은 대외적인 자리에서 라스타를 먼저 챙기는 행동으로 귀족들 앞에서 있는 체면 없는 체면 다 깎아먹은 주제에 지금 누가 누구 보고 체면 손상 운운하는 건지. 나비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어놓고 심지어 이혼까지 통보해놓고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아연실색. 나비에가 하이니와의 재혼을 결정했을 때도 어떻게든 그녀를 서왕국에 보내지 않으려 발악을 하죠. 이미 님은 갔는데 후회해도 늦은 것을. 나비에. 얼음과 철의 황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인생 전체를 황후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여자, 나비의 엘리 트로비.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에 능하며 이 때문에 자신의 도도한 용모와 맞물려 굉장히 차가운 인상을 주지만 자신의 사람들을 챙기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답니다. 시녀인 로라가 라스타에게 더럽다 한 이유로 소비에쉬에 의해 사흘간 감금형을 받았을 때도 자신이 직접 로라를 데리고 와 씻기고 로라가 좋아하는 과자를 준비하는 스윗함. 이러니 로라가 서왕국으로 나비에를 따라간다고 하죠. 라스타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자신을 탓하는 소비에쉬에게 큰 실망감을 느끼나 황후로서의 책임감을 우선시하며 꾹 버텨내고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라스타가 퍼뜨렸을 때도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며 흔들리지 않는 나비에. 이 와중에도 소비에쉬의 위험이 상할 것을 걱정하죠. 나쁜 놈이라 욕이라도 할 만한데 대인배가 따로 없어요. 냉철한 겉모습과 달리 여린 마음을 지녀 소비에쉬가 망언을 해댈 때는 굳건히 대응을 하다가도 자신의 장소에서 눈물 짓거나 몰래 숨어서 소리도 내지 못하며 울곤 하는데요. 황후라면 이러면 안 된다고 참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독자들은 나비에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게 일수. 황후로서의 뛰어난 능력과는 다르게 자신의 감정에는 다소 무딘 편입니다. 소비에쉬가 라스타를 정보로 들이자 평상시와는 다르게 잠시 평정심을 잃고 가슴이 휑한 느낌을 받지만 그저 놀라고 허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감정을 추스릅니다. 후에 그와의 이혼이 결정되었을 때에서야 그녀 스스로 생각보다 소비에쉬를 많이 좋아했음을 깨닫게 되죠. 자신을 사랑하는 하이니의 진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서로 이용하는 관계일 뿐이라 말해 하이니의 마음에 살짝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이니.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워 눈만 마주쳐도 황홀하게 만든다는 미남 하이니 알레스 라즐로. 이에 더해 어마어마한 고집에 수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닌다는 소문도 함께 달고 다니는 남자.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들 모르게 전쟁을 준비하고 형님의 위신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만의 자작극. 대대적인 마법사 가문 출신답게 잠시 교류로 갔던 위롤의 마법 아카데미에서 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무려 커다랗고 아름다운 황금빛 새로 변신할 수 있는 일명 세대가리 종족이란 사실. 새의 모습으로 동대제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정찰을 하면서 나비에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으나 그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또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가 지닌 황후로서의 뛰어난 능력과 카리스마, 여리고 따뜻한 심성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하이니의 마음속에서는 나비에를 향한 사랑이 싹트게 되었답니다. 퀸이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 묻는 나비에의 질문에 얼굴이 완전 새빨개져선 나비에를 가장 좋아한다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일 선물을 부담스러워하는 나비에의 모습을 보자 두 눈이 붉어질 정도로 눈물을 흘릴 만큼 나비에를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우리 나비에는 이렇게 대놓고 하이니가 티를 내고 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자신이 사랑하는 나비에와 그녀의 측근,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나 그와 반대되는 세력에겐 날카롭고 매서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편지 상대라며 거짓말을 한 체리니에게도 그렇고 친한 척 다가오는 라스타에게 나비에가 놀랄 정도로 싸늘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소비에쉬에게 깐족거리는 모습도 일품이죠. 라스타. 사냥을 나간 소비에쉬가 놓은 덫에 걸린 가련한 이미지의 아름다운 여인. 어린아이와 같은 말투와 예의 없는 언행을 일삼으며 초반에 나비에게 같은 남편을 두었으니 자신과 자매 같은 사이지 않느냐며 동대제국의 황후를 감히 언니라 부르려 시도합니다. 아무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는 하나 자매라니 이 말 같지도 않은. 라스타가 라는 3인칭 화법을 구사하며 예쁜 외모를 이용 알면서도 모르는 척 순수한 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비에와 소비에슈가 특별 연회장에 있는 덕에 일반 연회장에 귀빈 자격으로 있던 라스타는 주변 사람들의 선망의 시선을 받으며 행복을 만끽하죠. 하지만 노예 시절 모시던 영주 로테슈 자작의 등장으로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딱하기도 해요. 아버지가 로테슈 자작에게 사기를 친 이후로 연좌제가 적용되어 평민 신분이던 라스타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궁지에 몰리게 되면 자유자재로 눈물을 흘리는 능력을 발휘하여 주변의 연민을 사 상황을 모면하고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아니라고 부정하며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다가 결국 거짓말까지 합니다. 소비에슈가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여 자신에 대한 소비에슈의 애정이 식어버릴까 매번 전전긍긍하며 이와 같은 생각은 매번 더 큰 거짓말을 만들고 후에 그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죠. 소비에슈의 아이를 임신하고 자신의 아이가 황자나 황녀의 직위를 얻지 못한다는 것에 상당히 분함을 느끼고 억울해합니다. 단순히 나비에가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좋은 교육과 가문의 백으로 황후 자리에 손쉽게 앉았다고 생각을 하며 그러면서도 그녀의 관심을 구걸하듯 나비의 곁을 맴돌기도 하고 그녀의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며 나비에를 무척이나 닮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웹툰 재혼왕후 속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각양각색의 개성을 뽐내는 인물들로 인해 재혼왕후의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앞으로의 사이다 전기를 기대해보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혼왕후의 또 다른 이야기와 영상이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꿀꿀툰으로 와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